그럼 비타민 D 저축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우선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자료화면 보시면요.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계란에도 들어있고요. 그냥 표고버섯 아니고요. 햇빛에 바싹 말린 표고버섯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비타민 D가 400에서 600 유니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에는 음식 자체의 종류가 비타민 D가 많은 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어를 얘기를 하려면 한 500 IU 유니트 정도를 먹기 위해서는 연어를 150g 정도 먹으면 되는데 이거 먹을 만한 약이 있죠. 네. 그런데 우유로 드시려면 5잔을 드셔야 되고요. 계란으로 보충을 하려면 매일 25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햇빛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밖을 좀 나가주셔야 되는데 양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겨울에는 아무리 벗고 나가셔도 안 생기고요. 한겨울을 제외한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에 날씨가 좀 좋은 날을 고르세요. 햇빛이 쨍쨍한 날. 이때 시간으로는 언제가 좋으냐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좀 이렇게 직사광선이 있을 때가 좋고요. 그다음에 횟수로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그리고 실제로 나갔을 때는 한 20분 전후 정도 내 몸을 찌워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얼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팔 전체의 체표 면적과 다리 전체의 체표 면적이 나와야 되니까 조금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나가셔야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비타민 D가 뭐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렇게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거나 뭐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간편한 방법을 취해도 될까요? 예, 우선 뭐 햇볕에 걸으시고 이런 음식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면 사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바로 고울 감소증,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반드시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게 건강급여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약으로 처방을 받아서 반드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 내가 바깥 외출을 잘 안 해서 비타민 D가 좀 결핍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요즘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이런 영양제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셔서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비타민 D를 보충제로 섭취할 때 어떤 점에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으로? 조금씩. 근데 아주 고용량을 갑자기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비타민 D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낙상과 골절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상과 골절을 더 증가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3달에 한 번씩 고용량 비타민 D를 주사로 맞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또 정 매일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입으로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10년 전만 해도 비타민 D 검사를 하면 다 결핍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영양제가 너무 비타민 D가 많아지면서 이 영양제를 드셔서 오히려 과잉이 돼서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비타민 D도 과잉이 되면은요 고칼슘혈증을 일으켜서 여기저기 온 몸에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있는 영양제를 다 꺼내셔서 내가 비타민 D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과잉의 우려도 없는 햇빛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부터 꼭 여의도공원 나가서 이렇게 팔다리 좀 드러내고 걸어야겠어요. 그래서 와 하늘에서 공짜 비타민 D가 내리네, 공짜네 이러면서 저축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축 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천만 탈모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그 뉴스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우울감과 자살 충동 우려가 제기된 탈모약 유럽의약품청 심의 착수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부작용 관련된 뉴스였는데 판매되는 탈모약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이 이제 이런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죠. 예, 이 유럽의약청 그러니까 안정위원회죠. 거기서 이제 이런 자살 충동 같은 이런 것에 우려를 좀 제기했는데요. 이게 설명을 드리자 보면 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가 이제 우리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이게 강한 남성 호르몬인데 이걸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탈모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탈모 약들이 이걸 변환시키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를 시켜서 결국 탈모의 원인이 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게 이게 바로 탈모 치료제 기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장애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그런데 최근에 이게 우울증도 일으키고 자살 충동을 일으켜서 사망까지 이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서도 지금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좀 제기해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친구들 중에 뭐 이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탈모 치료받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얘들 어떡하니? 사실 효과적인 탈모 치료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피나스테라이드, 그다음에 두타스테라이드, 그다음에 혈압약으로도 사용하는 미녹시딜, 이 정도가 경구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처방되는 약이라서 피나스테라이드도 한 200여 종이 나와 있고 두타스테라이드도 114종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딱 뉴스가 나오면은 불안해지시면서 갑자기 약을 확 끊어버리시거나 다른 걸로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식약처에서 연구 결과 또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드시는 약을 쭉 유지시켜 주시는 게 모발 건강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 약을 드시면서 내 기분이 왜 이렇게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당장 빨리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뭐 50대 중반부터 먹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는 뭐 30대 후반, 뭐 40대에도 탈모 뭐 예방한다, 걱정된다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부작용 별로 없다 이러고 하지만 네. 나중에 이렇게 뒤늦게 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럼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서 미리 좀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이 잘 네. 모를 것 같은 것만 조금 몇 개 네.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피부를 노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햇빛이랑 열이잖아요. 근데 머리카락도 결국은 피부의 연장선이잖아요. 네. 머리카락도 햇빛과 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머리 감고 난 다음에 드라이기 아주 뜨거운 바람으로 해갖고 시원하게 말리시잖아요. 네. 사실은 뜨겁죠. 그러면 이때 이 모낭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두피가 되게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는 시간이 좀 들더라도 그 자연풍이라든가 찬바람으로 말리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 역시 피부랑 똑같이 두피에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햇빛이 좋은 날, 너무 뜨거운 날 밖에 나가실 때는 모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양산을 사용하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르마를 좀 매번 바꿔 타실 필요가 있으세요. 가르마 탄 쪽의 피부가 훨씬 더 많이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쪽에 탈모가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탔다가 왼쪽으로 탔다가 이렇게 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이 머리카락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의 이름이 케라틴입니다. 네. 좋은 재료가 없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듯이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셔야 튼튼한 모발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네.